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만약에 해리스가 대통령에 그리고 게리 겐슬러가 재무장관 자리에 앉을 경우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크립토 투자자에게는 최악의 가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해리스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게리 겐슬러가 그렇게 꿈꿔왔던 자리죠. 재무장관에 임명이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일단 만약이긴 합니다. 만약으로 가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게리 겐슬러를 지금까지 크립토를 잘 막아왔던 거에 대한 상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꿈꿔왔던 재무장관에 임명할 계획이다고 워싱턴 리포트에서 최근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출처가 좀 있어야겠죠. 소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톰 에머 민주당 하원 의원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 대표적인 크립토 반인사잖아요. 민주당 상원 의원 등 민주당의 상원과 하원과 등이라고 했으니까 복수의 의원들을 인용해 보도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잖아요. 예전부터 게리 겐슬러가 재무장관 노리고 있다. 근데 가정이긴 하지만 이 같은 보도가 나오고 실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게다가 설상가상으로요. 안 좋은 소식 뒤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예전에 공화당도 전당대회를 했듯이 민주당도 8월 20일경부터 해서 이제 전당대회가 있고 그 당의 정강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우리 당은 집권을 할 때 요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실행을 하겠다. 이런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이 민주당의 정강 정책을 발표하면서요. 공화당과는 다르게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단 한 줄도 넣지를 않았습니다. 반면에 공화당은 채굴을 열심히 시키겠다. 미국인들의 셀프 커스터디를 보호하겠다. 크립토가 AI보다도 위에 있어서 막 주구절절 막 써 있었잖아요. 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방구도 없더라 하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도 코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조차 이게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스카이브리지라는 회사의 CEO 스크라무치라고 있었죠. 과거에는 이제 트럼프 쪽에서 보직도 맡고 했었지만 이제 트럼프에게 섭섭함을 느낀 나머지 민주당으로 돌아선 크립토 벤처 캐피털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 친구가 해리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미국 대선 패배 가능성 지금 너무 높아지는데 크립토 쪽에 이 좀 친화적인 정책을 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부족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그의 말이 일리가 있긴 합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미국 대선은 경합주들이 누구를 찍어 주느냐에 따라 다른 데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그냥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 경합주가 중요한데 경합주에서 35세 미만의 젊은 코인 투자자들이 민주당도 많고 공화당도 많다고 합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더 많아요. 크립토 투자자 중에 민주당 중에 이제 경합주 내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민주당 사람들 41%, 공화당 분들도 39%. 근데 민주당이 크립토를 그렇게 찬밥 신세를 한다든지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이 민주당 크립토 지지자들이 공화당 쪽으로 쏠락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스크라무치 CEO도 걱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생각을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올해 말부터요, 내년까지 엄청나게 크립토, 코인이 가장 많이 오를 것이다. 가장 많이 오르는 자산, 코인이고요. 두 번째 주식, 세 번째 부동산, 네 번째 채권, 마지막으로 금까지 위험한 순으로 많이 오르겠죠. 왜 그럴까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누가 되든지 대통령은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되더라도 둘 다 결국 엄청난 돈을 찍어내고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막 내가 당선이 되면 이거를 하겠다 저거를 하겠다 수십 가지 얘기를 공약을 했었잖아요. 이거를 대원 마련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트럼프조차도 땅을 파서 석유를 파겠다, 중국의 관세를 많이 때려서 재원을 확보하겠다, 이런 비현실적인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돈 찍는 방법, 유동성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위험한 순으로 볼 것이다. 이거는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노랭이가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두 개 있는데요. 여기 진한 파란색이 M2, 그러니까
단기 자금이죠. M2라고 하는데 요거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고요. 이 옅은 파란색 요 부분이 이제 그냥 누적 개념, M2의 누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 진한 파란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노랑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감과 동시에 여기 보이시죠? 이거 딱 그냥 대충 보더라도 17년 말이겠구나. 이고요. M2가 느는 것과 거의 데칼코마니 형식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치솟습니다. 예전 같으면요. M2가 늘면 한참 후에 이제 주식이나 코인에 반영이 되고 이런 좀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17년을 필두로 해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요. 바로 즉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왜냐면요. 예전에는 금융기관이라든지 은행을 줘서 그들의 유동성이 이제 3쿠션으로 우리에게 돌아왔다면요. 지금은 뭐 코로나 때도 그랬었고 바로바로 쏘죠. 국민들에게 의료 쿠폰, 뭐 식료품 쿠폰, 뭐 학자금 쿠폰, 뭐 코로나 지원금, 그리고 기업들에겐 전기차 지원금 막 뿌려대니까요. 뭐 여기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M2 이 유동성이 올라갈 때 비트코인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딱 보더라도 21년 4월 우리가 열광했던 그때인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4년 전에도 올라갔고 8년 전에도 올라갔다. 뭐또 우연찮게 이때마다 대선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로 거슬러 오면요. 이 21년도 4월 이후로 이제 유동성이 전년 동기 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빼꼼 고개를 내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M2가 늘어날지 아니면 밑으로 떨어질지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약을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뭐 이거는 뭐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차이점은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그래도 한동안은 그렇게 대놓고 이렇게 비트코인을 친화적인 정책을 펼 수 있는 것에 반해서 만약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요. 지금 바이든이나 혹은 중국 방식과 매우 똑같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냥 규제하는 척 하면서 계속 막고 있다가요. 한 방씩 이벤트들이 그냥 빵빵 터지는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 보면요. 비트코인 ETF 누가 이거 승인해 준 건가요? 바이든과 게리 겐슬러가 해준 겁니다. 이더리움 ETF 누가 했나요? 역시 바이든과 게리 겐슬러예요. 그리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죠. 다 금지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뭐 홍콩도 열어놓고 뭐 채굴도 뭐 가장 많이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되겠다. 그래서 또한 재밌는 기사를 하나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해리스 당선하면 이런 식이 될 것이다. 결국 중화권의 암호화폐 투자자 바이낸스 거래소를 가장 선호한다는 기사가 8월 20일자 설문조사를 한 것 같은데요. 2,000명이 넘는 거의 뭐 중국계겠죠. 중국 사람들을 필두로 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 아닙니까? 중국이 불법인데 무슨 바이낸스 거래소를 선호하느냐? 거래소 쓰지 말라면서요. 근데 바이낸스를 가장 선호한다. 그리고 채굴 금지라고 하면서 뭐 저번에 보여드렸지만 해시레이트 보니까 뭐 채굴의 도미넌스가 압도적으로 중국이 1위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뭐 해리스도 높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이 좀 재밌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중국인들 한 2천 몇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일단 코인 투자자의 76%가 남성, 남자들이 좋아하죠. 그리고 57% 정도가 26세에서 35세 사이였다. 남자고 젊은 분들이 한국이나 중국이나 열광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반면에 55세 이상 사용자는 0.4%에 불과했다. 이거는 한국보다도 오히려 더 적을 것 같은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불법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결국은 이 바이낸스를 쓰기 위해서 뭐 신원 인증해야 되잖아요. 요거를 우회하는 방법. 뭐 어렵겠죠. 그냥 업비트 가만히 있어도 어르신들은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우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바이낸스 직원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로 하면 카톡 채팅방이 있어서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가 막 공유가 되고 이렇다고 해요. 당연히 젊은이들 위주로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어르신들은 들어온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들의 연령대와 맞춰서 연령대가 아니고요. 언제 들어왔는지를 통계를 내봤는데요. 자, 3년에서 5년 전에 들어왔다. 이게 이제 34%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1년에서 3년 전에 들어온 사람이 두 번째로 많았고 5년에서 8년 된 사람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굉장히 쉽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고점에 물린 순서다. 이거는 전 세계 공용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고요. 언제 들어왔느냐? 3년에서 5년 사이가 가장 많았다고 하잖아요. 21년 4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3년 조금 넘었었잖아요. 그 다음 많이 이제 물린 사람, 많이 들어온 사람 누가 있을까? 여기 1년에서 3년이라고 하잖아요. 21년 11월. 이때가 가장 많이 들어와서 물렸고요. 그 다음 많이 물린 숫자가 21년 11월이다. 그 다음 언제입니까? 5년에서 8년이 그 뒤를 이었다. 17년도 말이겠죠. 그래서 이 순으로 결국 고점 때 사람들이 들어오는구나. 그리고 정말 극소수 6% 정도만 더 과거에 들어왔었다. 한국과요, 뭐 다 똑같습니다. 남성이고 젊어야 되고 고점 순으로 물리고 뭐 다 사람 사는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거래소 이제 무려 6%, 97%가 바이낸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2위가 OKX, 뭐 3위가 게이트IO라고 하는데 중국계입니다. 그냥 바이낸스가 근데 그 중에서도 압도적이다. 이걸 보면 미국이 그렇게 바이낸스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이유, 그리고 게이트IO다, OKX다 이런 친구들이 결국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더까지도 그렇죠. 뭐 토론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이 때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소결론을 내려보자면요. 결국 대통령이 됐든 뭐 게리 겐슬러 재무장관이 됐든 누가 되더라도요. 이 친구들은 주도권이 없습니다. 이 친구들도 결국 피고용인일 뿐이다. 월급 받고 임기 채웠다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사라고 하면 사고 뭐 이거 하라고 하면 하고 이런 분들일 수밖에 없다. 누가 시킬까요? 당연히 월가가 하겠죠. 블랙락을 필두로 해서 그들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분들이다. 누가 되든지 대통령이든 전혀 상관이 없다. 코인은 갈 길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좀 부록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 하는데요. 최근에 뭐 조금 조정이 길어지고 하니까 뭐 시즌이 종료됐다든지 뭐 이제는 뭐 하락장이 왔다든지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아마도 이 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생각은 이제 불변의 법칙이라는 뭐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왜 저 사람은 나와 의견이 다르지? 제가 이제 저 사람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보통의 경우는 뭐 투자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회사의 뭐 꼰대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바보다. 왜 그렇게 생각해? 꼰대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요. 제가 편의상 꼰대라고 하겠습니다. 저 꼰대, 예를 들어 뭐 회사로 칠까요? 뭐 공공기관이나 뭐 큰 대기업이나 뭐 100% 정확합니다. 뭘 좀 해보려고 하면 이거 알아봤어? 저거 알아봤어? 규정은 찾아봤어? 그리고 뭐 옆에 기관은, 옆에 기업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어? 계속 뭐 돌다리를 한 100번씩 두드리니까 이거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거 뭐 한다고 하니까 그거 예전에 있었으니까 그거 하지 마.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저 꼰대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뭔가를 겪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뭐 욕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만일 저 사람과 내가 예전에 같은 경험을 했다면 뭐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요. 그러면 나도 저렇게 생각하게 됐을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뭔가 경험이 있고요. 나는 뭔가 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나눠졌다. 이거를 이제 투자에도 한번 적용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나는 경험을 못했어요. 내가 투자자가 됐든, 뭐 회사 직원이 됐든, 근데 저 사람은 뭔가 경험을 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나는 경험을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말대로 견해를 바꾼다? 이걸 상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거의 이런 걸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생각을 바꾼다. 이 말인즉슨 나는 그냥 무식하고요. 뭘 모른다는 걸 인정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인정하는 거, 실패한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보다는요. 그냥 저 사람, 저 꼰대, 저 사람이 생각이 짧고 바보 같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바보, 뭐 꼰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거를 한번 투자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시즌 종료자가요.
아마도 정말 작게라도 경험하지 못한 것, 이 경험 때문에 저분은 시즌 종료를 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경험은 바로 크립토로 치면 겨울에서 봄 사이 또는 정말 극심한 고통이 있는 사이에서 저점 매수를 해서요, 크게 상승한 경험이요, 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실패가 쌓여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데, 이 과거에 간접적이나마 혹은 작게라도요, 이렇게 저점 매수를 했는데, 이게 크게 오르는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단타를 치든지 뭐 선물하든지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과거 경험을 내가 증명을 했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나중에도 저럴 수 있겠구나 아 나중에도 저럴 수 있겠구나 하면서 고통스러울 때 저점 매수가 손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과 그 성공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나요?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젠 끝났어 다 죽었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게 나 투자 오래 했어. 뭐 10년, 20년, 30년 했어.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여기에서 고생을 한 거에 비례를 하지요. 나 다른 투자 뭐 부동산 잘했는데, 주식 잘했는데, 코인은 좀 다를 겁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요. 이거 똑똑한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타 분야에서 성공한 거, 나는 이 뭐 정치를 잘했었고, 회사를 잘 운영했었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 비트코인으로 회의론자들이 얼마나 그렇게 똑똑하고 뭐 뛰어난 분들 많습니까? 근데 그 분야에서 뭐 교수님이든 뭐 경제인이든 정치인이든 그거랑은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고생을 하고 내가 저점 매수한 후에 코인을 산 경험이 없으면요. 워런 버핏조차도 그건 경험해 보지 않은 거잖아요. 비트코인을 사서 이렇게 뭐 사계절을 겪어본다든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주식으로 성공한 거, 채권 성공한 거랑요, 코인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모르면 그냥 저는 입을 닫아야 된다 생각을 듭니다. 내가 모르는데 이걸 판단을 하고 뭐 사기다, 뭐 도박이다, 이거는 아니란 생각이 들거든요. 결론을 한번 내려보자면요. 투자 수익은 결국 충분한 실패 분량, 이 경험이 차야 생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 실패 경험이 쌓이면서 내 것이 되어야만 남들과 다르게 고통 속에서 저점 매수를 하고 작은 상승의 기회라도 맛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힘든 시기에 이렇게 아껴가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모은 것들이 큰 열매를 맺는 걸 이번 사이클에 꼭 경험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